2010년 2월 11일, 펜실베니아의 그린스버그 전체가 밤새 펑펑 내린 눈으로 뒤덮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 트럭 운전사가 그린스버그 중학교 앞에 세워둔 차량 주변에서 쓰레기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쓰레기통이 넘어지면서 쏟아져 나온 듯한 커다란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전구와 장식품으로 쌓여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곧 30세의 제니퍼 도어티라는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1979년 11월 8일에 태어난 제니퍼는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상냥하고 친절했던 그녀는 모든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며 그들을 믿고 잘 따랐지만 학창시절 학급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집에 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노래 부르기와 춤추는 것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니퍼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가 제니퍼를 잘 챙겨주며 많은 힘이 돼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들이 태어나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던 제니퍼는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와 삶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2년 전인 2008년, 28살이 됐음에도 14살의 지적 수준밖에 되지 않았던 제니퍼가 독립적으로 살아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녀의 엄마가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당시 그녀는 혼자 버스도 타기 시작했고 새로운 시작과 친구를 사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유능한 기술자였던 삼촌을 따라 기술자가 되기 위해 전문 기술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뭔가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정말 희망차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니퍼가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지역 주민센터에 갔다가 17살의 안젤라라는 소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연락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제니퍼는 안젤라를 잘 따르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 생각했고 손톱을 꾸미거나 여성 잡지를 즐겨보는 등 많은 새로운 것들을 그녀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안젤라를 통해 그녀의 남자친구인 23살 리키와 36살의 로버트, 20살의 멜빈과 엠버, 그리고 27살의 팩이라는 5명의 친구를 더 알게 됩니다. 그동안 친구가 없었던 제니퍼는 친구들이 생긴 것에 기뻐했고 순조롭게 시작되어가는 새로운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인 2월의 어느 날, 안젤라가 조만간 리키와 로버트, 멜빈과 엠버와 패기가 모두 모여 파자마 파티를 하기로 했다며 제니퍼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제니퍼는 망설임 없이 꼭 가겠다고 말하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인 2010년 2월 10일, 약속했던 파티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니퍼의 부모님은 평소에 딸이 안젤라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아이같이 신이 나 있는 제니퍼를 어쩔 수 없이 보내주기로 합니다. 제니퍼가 출근을 하고 집에 없는 엄마를 위해 메모 하나를 남기고는 새아빠의 도움을 받아 안젤라의 아파트가 있는 그린스버그로 향하는 버스에 오릅니다. 엄마가 회사에서 좋은 하루를 보내길 바래요. 정말 사랑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제니퍼가 버스에서 내렸을 땐 몇 명이 마중을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안젤라의 아파트로 안내를 했고 제니퍼는 이미 집에 와 있는 친구들을 보고 많이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갑자기 그들이 그녀를 밀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는 너무 놀라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며 앞으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리키가 제니퍼에게 몰래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젤라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니퍼에게 사랑한다며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몰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 안젤라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고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리키에게 화를 내는 대신 친구들과 계획을 세워 제니퍼에게 벌을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몇 명이 제니퍼에게 달려들어 가방과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그녀가 그곳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들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젤라가 그녀의 머리를 치며 자신의 남자친구 리키에게 접근한 것에 대해 화를 냈고 다른 몇 명은 제니퍼의 입을 벌려 구강청결제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니퍼가 공포에 떨며 저항을 하자 멜빈이 그녀의 티셔츠를 잡고 벽으로 밀어붙이고는 목을 졸랐습니다. 그들이 제니퍼에게 리키를 짝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빌라며 계속해서 소리쳤지만 그녀는 잘못한 게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엠버가 짜증을 내며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더니 금속 수건거리로 다리를 때렸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때리겠다며 안젤라도 울고 있는 제니퍼의 머리를 청소기 파이프로 내려칩니다. 이때 리키와 멜빈이 물과 향신료 그리고 오트밀 등을 마구 그녀에게 부었습니다. 그들이 엉망이 된 제니퍼를 보고 한참을 비웃더니 그녀에게 샤워를 하도록 강요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는 결국 샤워를 하게 됩니다. 그녀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들은 그녀의 파자마를 창문 밖으로 던졌고 멜빈과 리키가 가위를 가져와 그녀의 젖은 머리를 모두 깎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제니퍼에게 난장판이 된 집안을 깨끗하게 치우도록 시켰습니다. 제니퍼가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에게 그러는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은 그녀가 못생기고 바보 같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조롱만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멜빈이 그녀를 침실로 끌고 가 입에 양말을 물게 하고 성폭행을 했으며 그 후에는 안젤라가 준비해온 항정신병 약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가자 이 극악무도한 악마들이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는 동안 약기운에 혼미해진 제니퍼는 잠이 듭니다. 하지만 이들 6인의 끔찍한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안젤라와 리키와 멜빈이 나머지 3명에게 제니퍼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켜보라고 하고는 그녀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니퍼가 음료수를 조금 마신 것 같다며 안젤라가 화가 나서 그녀를 밀쳐 넘어뜨렸고 옆에 있던 목발로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니퍼가 안간힘을 다해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배를 치게 됩니다. 안젤라는 리키에게 다가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며 방금 제니퍼가 자신의 배를 차서 아기를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아기를 선택한다면 제니퍼를 없애버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들 6인의 악마는 다시 제니퍼에게 식용유를 마시게 하며 고문하기 시작했고 엠버의 소변과 대변, 양념소스, 그리고 세제 등을 섞어 만든 혼합물까지 먹였습니다. 제니퍼가 구토를 하며 그만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게 크리스마스 전구를 그녀의 몸에 감고는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너먼트로 장식까지 했으며 안젤라는 그녀의 얼굴을 매니큐어로 칠한 후 머리에 크리스마스 화환까지 올려놨습니다. 잠시 후 6인의 악마들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된 제니퍼를 화장실에 가두고는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니퍼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리키가 부엌칼을 뽑아들고 멜빈에게 건넸습니다. 멜빈이 제니퍼에게 죽을 준비가 됐냐고 묻자 슬프게도 이미 축 처져 있는 제니퍼는 그냥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그가 칼로 그녀의 목과 가슴 그리고 손목을 수십 차례가 넘게 그었지만 제니퍼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안젤라가 그녀의 목에 감겨있는 크리스마스 전구를 양옆으로 바짝 당겨 숨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파자마 파티를 상상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친구네 집을 찾았던 제니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사망했습니다. 36시간이 지나서야 그녀가 끔찍했던 고문과 고통 속으로부터 마침내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제니퍼의 사망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그들은 그녀에게 편지까지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그동안 행복했어요. 하지만 제가 없어지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을 것 같아요. 엄마와 새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모두 많이 사랑해요. 조카들도 이제 못난 이모가 없어져서 다행이에요. 저는 삶에 질려버렸어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6인의 악마들은 제니퍼의 시신을 쓰레기통에 넣어 그린스버그 중학교 앞에 세워져 있던 트럭 옆에다가 버려놓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시신을 발견한 트럭 운전사의 신고 전화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의학자 아담은 그동안 수천 건이 넘는 피해자들의 부검을 진행해왔지만 이번 사건이 자신이 경험한 것 중 가장 끔찍한 케이스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제니퍼는 그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게 살해됐습니다. 한편 제니퍼와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을 하던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6인의 악마들은 오래 걸리지 않아 모두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처음에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변명만 될 뿐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멜빈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게 됩니다. 2010년 11월 3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었던 안젤라는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070년에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으로 확정됩니다. 안젤라의 남자친구였던 리키는 1급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멜빈도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증언을 하며 범행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 사형이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앰버는 3급 살인죄로 최소 40년에서 8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패기도 3급 살인죄로 최소 35년에서 74년형을, 로버트는 최소 30년에서 7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패기와 로버트는 범행 장소에는 함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생긴 것에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그들을 가장 좋은 친구들이라고 소개했던 제니퍼. 처음으로 친구네 집에서 자게 된 것에 어린아이처럼 신나해하던 제니퍼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끝이 났습니다.